손주 재롱잔치 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고 아껴 썼는데 행사 직원이 낡은 옷을 입은 저를 보고 쓰레기는 저쪽에 버려달라며 청소부 취급을 하더군요. 반면 곱게 차려입은 사돈 어른에게는 참 고우시다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돈과 저는 형편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거든요. 늙어서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무릎 나온 바지에 질끈 묶은 머리로 편하게만 살았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버리는 짓이라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어디서나 대접받는 귀티 나는 어른이 되는 비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건넨 그 한마디 여기 쓰레기는 이쪽에 버려달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을 때 이영자님은 아마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단순히 직원의 실수라고 넘기기엔 사돈 어른을 향한 그들의 공손한 눈빛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영자님이 그날 입었던 무릎 나온 바지와 낡은 티셔츠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 옷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좋은 옷 입고 우아하게 차 마실 시간에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나 자신을 꾸미는 법조차 잊어버린 우리네 어머니들의 치열한 삶이 그 옷에 묻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동안 편한 옷만 찾으셨던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의 지난 고생을 투시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현재의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영자님이 느꼈던 억울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자식 사랑으로 가득하고 내 인생은 희생으로 고귀한데 정작 겉으로 보이는 나는 초라한 노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그 괴리감 말입니다. 내가 나를 편하다는 이유로 방치할 때 세상은 그것을 검소함이 아닌 궁상맞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첫 번째 가르침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의관정제, 즉 옷과 모자를 바르게 갖춰 입는 것을 수양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선생께서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면 마음 또한 방탕해지고 남들도 그를 업신여기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겉모습이 곧 내면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지저분하면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롭고 인자한 어른이라 해도 씻지 않은 얼굴과 구겨진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내면의 향기를 맡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영자님이 사돈 어른과 비교당하며 느꼈던 비참함은 단순히 옷 한 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입은 옷이 비단 옷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대접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영자님은 늙어서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셨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꾸미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주책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존심을 지키는 갑옷입니다.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몸이 편한 옷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의관정제는 비싼 명품을 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옷차림부터 단정히 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돈 어른처럼 귀티 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영자님이 겪은 변화를 통해 그 놀라운 비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자님은 현관 앞 전신 거울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가 난 듯 굳은 표정,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사돈 어른 옆에 섰을 때 느꼈던 그 작아지는 기분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영자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돈 어른이라고 해서 비싼 명품을 휘감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돈이 입었던 재킷은 5년 전에도 본 적 있는 옷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사돈의 옷은 방금 세탁소에서 찾아온 듯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내 옷은 옷장에서 아무렇게나 꺼내 입어 주름이 자글자글했다는 것뿐이었죠. 그날 밤 영자님은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셔츠를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하는 스팀 소리와 함께 셔츠의 구겨진 주름이 펴지는 것을 보며 영자님은 마치 구겨진 자신의 자존심도 펴지는 것 같은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인 정가람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도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고 다림질로 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수하고 머리를 빗어 단정히 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수쿵야매라고 하는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자신을 가꾼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아침 영자님은 평소처럼 대충 물만 묻히는 고양이 세수가 아니라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시했던 파마머리에 물을 묻혀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품이라고는 로션 하나 발랐을 뿐인데 거울 속 얼굴이 훨씬 환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보내던 아침 시간에 오롯이 나 자신을 닦고 조이는 시간을 가지니 마음가짐부터 달라졌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단추를 끝까지 채우자 저절로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귀티 나는 노인은 절대 등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영자님은 마치 정수리에 보이지 않는 실이 달려 있어 하늘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곱게 세웠습니다. 변화는 놀랍게도 그날 오후 바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다고 헐렁한 티셔츠 바람으로 나갔을 영자님이 단정한 블라우스에 머리를 곱게 빗고 나타나자 현관에 들어서던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이 며느리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엔 구석 자리를 안내하던 종업원들이 이번에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영자님을 보자마자 안쪽 조용한 상석으로 안내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영자님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꼬질꼬질하게 하고 있으면 남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만 내가 단정하고 당당하면 남들은 나를 어려워하면서도 존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돈 어른과 나이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횟수의 차이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 탄력은 떨어지지만 표정의 탄력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자님은 이제 외출할 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무표정하게 있으면 심술궂어 보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혹시 음식 국물이 튀거나 보풀이 잔뜩 일어난 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본다고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작은 얼룩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자님이 겪은 기적 같은 변화는 돈 한 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옷을 다려 입고 머리를 빗고 허리를 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가식이 아닙니다. 70평생 고생한 내 육신에 대해 내가 표하는 최고의 경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영자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귀티가 됩니다. 귀티는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옷매무새와 온화한 미소, 그리고 꼿꼿한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입니다. 늙어서 추해 보이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를 잃은 사람입니다. 반면 늙어서 귀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원처럼 매일 가꾸는 사람입니다.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듯 우리도 매일 거울을 보며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욕실로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늙은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고생했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목 늘어난 티셔츠 대신 깃이 있는 셔츠로 갈아입어 보십시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5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깝다며 좋은 옷은 옷장 깊숙이 모셔두고 구멍난 양말이나 보풀이 인 바지만 주구장창 입으십니다. 나중에 잔치 때나 입어야지 하시지만 여러분, 특별한 날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며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잔치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내가 나를 귀빈처럼 대접하는 순간 퉁명스럽던 배우자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무심하던 자녀들의 눈빛이 존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의관정제는 단순히 멋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인 내 몸을 정갈하게 하여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라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곱게 익지는 않습니다. 썩지 않고 곱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를 닦고 살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귀티 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귀티가 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눈치 보는 노인이 아니라 빳빳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허리를 곱게 펴고 세상의 중심에 서는 당당한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이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된 땀방울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향기롭게 꽃 피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은 바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구겨진 휴지 조각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다려진 비단처럼 고귀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